인생은 연극이란 말 많이 있죠. 주변 사람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인생 각본에 의해 출연한 배우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그러니까 일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직장인들이 얘기합니다. 아, 일은 재밌는데 옆에 사람 혹은 상사 그런 사람이 너무 자기를 이제 괴롭히고 또 너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를 더 못 다니겠다.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아, 나는 정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말릴 수 없다. 어떻게 삼세가 어떻게 봉의 뜻을 알겠느냐. 그래서 그냥 나도 월급쟁이 하는 입장에서 나는 말릴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회사 가는 거는 난 말리겠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배가. 그런데 그건 일리가 있는 게 누가 싫어서 다른 회사를 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도 또 반드시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기하고 그런 안 맞는 사람. 그럼 왜 그런 게 되느냐? 맨 처음에 주인공 입장에서 주인공 입장에서 어느 회사 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걸 떼어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각본이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적을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가령 30세에서 40세 사이에 너는 너의 여자관계, 사생활 그걸 자꾸 시비 걸고 그냥 괴롭히는 상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그 사람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또 인생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30살에서 35살까지 같이 만나다가 이 사람을 그러다 도저히 못 견디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다시 또 35에서 40살까지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이 또 주어지는 사람이 또 만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 자기 자신 요걸 생각해서 항상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각본이 꾸며진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없앤다고 해서 떠나감으로써 이 사람을 없앤다고 해서 요 자기의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그런 그 역할을 대신 해준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얘기죠. 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처럼 자기의 업을 미워할 것까지는 없지만 자기의 업을 탓해야지 그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그대로 하게 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배우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연기를 한 것은 감독이 시켜서 한 건데 배우가 악역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악역한 배우를 자꾸 탓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각본 그리고 각본은 자기가 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업에서 각본은 자기가 짠 건데 그에 따라서 만든 배우인데 주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탓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또 한 예가 또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좀 바람을 피우고 그런 걸 갖다가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하는 것을 아내가 바람 피우고 그런 것을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추적해가지고 촬영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시키고 물론 위자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근데 아들까지도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내의 부정을 이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부정을 빼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됐으니까 중앙아시아 고려인 출신이니까 그런 이제 아내를 또 외국인 아내를 얻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 그런 생활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또 그냥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하고 이 사람 또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한숨 더 뜨는 게 알고 보니 그러니까 그 나라에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에 남편이 또 있었어요. 그 남편이 있는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냥 한국에서 돈 벌려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정략적으로 한국으로 와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형식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 문제가 다시 또 이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나라에 가가지고 뭐 우즈베키인가 그렇습니다. 만나서 그랬는데 이 사람 또 의붓아들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 남자들하고 싸우다가 이 사람한테 들리는 말로는 폭행까지 당했어요. 그 의붓아들한테. 근데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원래 아내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아내의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의 아들하고 아내를 찾다가도 만약 통화가 연결되면은 아들이 아주 쌍소리도 하면서 아주 그야말로 못되기 이를 때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말로리 그래서 이제 사회 상대도 못하겠다 이거죠. 물론 이쪽은 뭐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엄마를 버린 이제 그런 이 아버지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원래 성질도 물론 좀 거칠고 했겠지만은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은 닮은 꼴이 됩니다. 그냥 똑같이 이 사람한테 당했던 거하고 이 사람 당했던 게 다 똑같습니다. 아까 회사에서의 비유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냥 연애를 하면서 잘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 여자를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자기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좀 괴팍하고 좀 이상해요 여자가. 그래서 헤어졌는데 다른 사람 만났는데 또 역시 그런 사람이니까 또 그렇고 그러면 보면은 다수 결론은 이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객관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되는 건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나라는 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넌 계속 이런 여자나 만나서 고생하라 그런 뜻이냐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을 하고 뭔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때 용서를 하고 서로 이제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 본능 소유 본능적인 그 질투 그런 것을 벗어나서 아내를 최초에 이제 포용을 했었어야 되죠. 설령 외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원만하게 요새는 또 뭐 서로 자유스럽게도 많이 지내는 부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다만 이제 그냥 자기의 생활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관용이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똑같은 사람 또 만나게 되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인생 중에서 인생은 영혼 운세 중에서 잘나는 구간이란 말이 있듯이 인생의 그런 사람도 있죠.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그리고 뭐 초년 고생은 뭐 돈 주고 산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관점은 현생 관점이지만 이런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흐름 운세가 있죠. 그런데 이런 영원한 이런 흐름에서 인생은 물질에 반영된 어떤 부분을 타이밍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설정된 사람은 초년에는 좀 고생하다가 말년에 흥한다 그런 거가 되고, 이런 사람은 성공했다가 좌절을 겪는 거고, 이런 사람은 고생해서 조금 나아질까 했더니 이제 생을 마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그 곡절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게 살라. 그러니까 뭐 아내를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새로 새 아내를 했는데, 아무리 그 새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그 의붓딸도 무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 밤에 자기 방에서 하루 자는 거, 그것만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에 만족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무시당하고 밖에 있을 때, 또 거실에 있을 때도 무시당하고 하지만 안방에 들어오고 그 안에서는 일단 이제 자기가 그 대우가 아내를 가진 자로서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이 친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그러니까 좀 한심해 보여도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삶을 즐기고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회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럼 후회는 왜 불필요하냐? 물론 후회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불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과거의 결정,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럼 젊고 어려서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운세를 흐름을 결정하는 그러한 인생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러한 운명의 결정이 자기의 어떤 의식적인 그 판단, 그것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젊어서 세상의 그 어떤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특히 그것이 더 작용하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의 의식적인 자아와 그 전체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자아는 항상 큰 자기죠. 대아는 항상 운명에 따르는 자기의 결정을 합니다. 이 소아는 당장의 그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쾌락과 그것에 준하는 욕구에 준하는 것을 우선에 선호하지만, 그러니까 그 본문에 얘기했듯이 젊을 때 한 아름다운 여인과 만났었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과 만났는데 그 여인도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고 그냥 몰라가지고 나는 그냥 그걸 피하고 말았다, 그걸 지금 와서는 후회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건 무슨 아름다운, 누구나 그런 사람을 추억을 가진 사람이 많죠. 어릴 때 연상의 여자 뭐 그런 데가 얘기를 만나서 더 사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런 얘기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와서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후회스럽지만은 그때의 그 판단은 자기가 지금보다 모르고 생각이 모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는 그 사람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인생의 어떤 그때 말고 계획된 인생이 있는데, 그때 그 여자하고 덜컥 맺어져 버리면은 인생이 확 달라지죠. 이제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그
그 몸에 깃들지 않은 이 책에서는 본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흐름을 하는 이 대하, 자기의 무의식, 잠재의식, 초자아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맺지 말라. 그리고 너는 더 나아가, 더 방황을 한 다음에 나이 먹어서 사랑을 하라.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어리고 몰라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 때문에 후회를 하고, 일생 동안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회 속의 군자는 어린이처럼 성장에 목마른 자, 이렇게 생애를 넘는 성장 지향을 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공자님 말씀에서 보면은 군자와 소인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리에 밝다. 그럼 여태까지 배운 걸로 보면은 이제 요 의에 밝다는 것은 선악에서 좀 보는 관점이 넓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에 밝다는 것은 이제 당장에 보이는 물질적인 법칙, 그에 따르는 자신의 물리적인 욕구, 그것을 많이 따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왜 이분 자고 왜는 여기서는 인이냐? 요거가 다르죠. 근데 이제 군자가 그럼 우리가 추구한 사람이 가는 최상의 목표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있습니다. 인류의 3대 성인, 4대 성인, 4대 성인이 있듯이. 그리고 여기서 해자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은 그 어린이라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그 자는 아들 자자 그야말로 완전히 완성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해자 어린이가 자라서 인이 됩니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가 자라서 인이 됩니다. 그럼 어린이가 자라면서 인이 됨으로써 그 어린 성장을 다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린이는 항상 더 자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 성장을 추구합니다. 어린이는 항상. 그래서 성장을 추구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린이 때는 또 그러고 항상 성장하기 위해서 또 청소년까지도 포함되죠. 술, 담배 같은 것은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배려하고 이렇게 본인도 커나가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크는데, 여기서 이게 네 가지로 나누니까 분류가 되는데, 이쪽은 전부 자죠. 이렇게 분류가 되면. 이쪽은 전부 인이죠. 그럼 요 분류는 뭐냐던데, 요거는 좀 고상한 거고, 요건 좀 덜한 곳이죠. 그리고 이쪽은 자고 요건 인인데, 자와 인의 차이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계속 성장해서 어른이 되려고 해서 아침날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그냥 안정된 존재 상황입니다. 여긴 불안정한, 자꾸 커나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이는 커가지고 인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앞에 그럼 소인이라고 했느냐? 그럼 소인은 이해만 추구하고 좋은 의미로 되게 쓰이질 않죠? 그러면 어떤 육체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성장을 그다지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럼 소인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른이 됐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먼저 많이 얘기한 여러 가지 자기 인생과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그런 명제를 버리고 어떤 쾌락이라든지 그런 것만 추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린이 때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성장을
영혼 성장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더 이상 안 한다면은 이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만을 추구하고,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소인은 또 그런 것도 있죠. 동의불화하는 거. 화이부동이 아니라 군자는 화부동인데 소인은 동의불화. 그러니까 다 뭐 다를 것도 없으면서 서로 그냥 싸우는 겁니다. 자기의 몸으로 다 같은데 뭐가 분류가 되냐면 분류 기준은 뭡니까? 자기의 몸과 상대방의 몸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분류 그거에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와 나 상대방이나 사실 막 그게 그저 그런 뻔한 사람인데 요새 정치권 뭐 싸우는 것처럼 뭐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다 뻔하면서도 자기와 상대 육체적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상대를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서로 불화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화이부동 서로 이제 목표를 추구하되 공동 목표가 아니라 서로 이제 그 싸움을 하지 않고 타협을 하되 부동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이 육체가 다르게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서로 각기 또 다른 역할을 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은 역할 각자의 역할을 맡으라는 거니까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부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육체가 다르니까 서로가 다른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싸우진 않고 그것이 화이부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성장에 만족해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안정된 관계.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이 소인도 육체적으로 성장했는데 군자도 아무래도 성장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군자나 이 소인이나 같은 성인 사람들의 목표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육체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 소인이라는 안정된 형태를 추구하지 말고 군자라는 이 형태를 추구해야 된다. 군자와 같은 행동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생애를 넘는 성장지향, 생애를 넘는 성장지향 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영혼적인 그런 성장을 자신의 어린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 말은 어린이와 같이 그것을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고 열망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그냥 뭐 자기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수 없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성장 지향 영혼적으로 성장해서 더 좋은 이제 영혼이 되어서 그 내세에서도 그 세계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 지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로는 또 그런 얘기가 있죠. 너희는 공중의 새를 보라. 이제 하나님이 먹이는데,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는 먹이지 않을 것이냐?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먹을 것은 저절로 너희들한테 온다. 그런 건 이방 사람들이 먹을 걸 항상 걱정한 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한 거다.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뭐 여기서 뭐에 속합니까? 소인이라는 겁니다. 소인. 그러면은 너는 먼저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는 자는
군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따르는 건 군자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 매일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 들으면 또 그럼 이만 생각하고 그럼 직장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라 그렇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직장 일을 하고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그런 거 자체가 의죠. 그러니까 자기의 단계에서 그러면서 장차 그 단계를 나아가는 거니까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장을도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죠. 자기의 직업과 일도 누구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빵을 만들어도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돈 버는 거 그거는 이제 자기 저절로 오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직업에 계신 분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는 것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오로지 이익을 추구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다 말씀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자기 직업에 충실하라. 자기의 의무에 일에 충실하라. 이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전대도 많이 나오듯이 이제 군자와 이 성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도 열심히 이렇게 자기 의를 따르고 수련을 하면은 성인까지는 못 돼도 군자는 될 수 있다.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군자는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요순 우임금이 있죠. 요순 우임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와 성인, 그리고 소인, 그리고 해자, 그러니까 어린이를 네 가지 이제 사람 분류로 해가지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념이란 무엇인가라는 별도 강의 노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노트는 이제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세계관 바꾸기 제3부 거기에도 이념에 대한 강의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단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군자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군자인 나라. 그러니까 예전에 신라를 군자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연속극 정도전에서는 이제 정도전의 포부가 뭐가 되냐면은 국민 모두가 백성 모두가 군자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군자국에 맞는 그러한 국가 제도를 해야죠. 그러려면 우선 국민 모두를 백성을 군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다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국민이 모두 군자가 된다면은 이득을 취하려고 애를 쓰지 않죠. 의를 취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자가 갖춰지면은 그걸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려고 서로 싸우거나 그러질 않고 자기가 생활만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순전히 그 영혼 성장을 위한 의를 위한 얻기 위한 그러한 활동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는 국민 수준이 모두 높아 군자가 되면은 이 공산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 공산주의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모두 실패한 제도라고 얘기하죠. 실패한 제도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실패한 제도의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우선 백성을 군자로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먼저 백성을 군자인 양 그러니까 해놓은 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일단 백성들이 군자와 같이 그런 이제 인격을 갖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다 똑같이 그 생활이 보장이 된다면은 그 상황에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그 도를 닦는다든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그 군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의를 추구하는 거죠. 성실히 일하는 거. 근데 남이 보거나 감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꾀를 피우거나 그러는 거 그러질 않게 되죠. 그러니까 군자라면은 열심히 일하나 그냥 조금 일하나 혹은 남을 속이고 꾀를 피워도 똑같은 물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군자라면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 실패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백성을 위한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도입했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겁니다. 물론 또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어떤 독재 국가 그렇게 한 것이 더 큽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공산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네 가지 인격에 대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 인격, 하위 인격, 완성 상태, 미완성 상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미완성 상태에서 영혼적으로 계속 그 영적인 성장을 계속 추구해서 성인이 되면은 완전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장을 추구해서 잘하면은 성인, 그냥 이런 성인이 아니라 자라난 성인이 되죠. 그러면 이런 성인 중에서 만약 자기의 육체적 성장에 만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영적 성장을 어린이와 같이 추구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군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어린이가 그러니까 자라난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제약이 따르죠. 육체적인 성장이 아직 덜 했으니까 술, 담배도 금하고 여러 가지 연애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제 제약이 있죠. 그만큼 그 미완성 상태의 인격에게는 그러한 제약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그 군자와 성인의 차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요임금 다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에 성군이 그때 지방 순시할 때 하급 관리가 축복 덕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 성인으로 한 거죠. 성인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 그 덕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임금은 필요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다시 부자가 되시옵소서, 재물을 많이 취하시옵소서 하니까 역시 사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많이 두소서 하니까 그래도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묻죠. 왜 이렇게 덕담들을 전부 거절하십니까? 좋은 얘기들을 다 잘 되라고, 다
다 임금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거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다 요임금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얘가 필요 없는 이유는 아들이 많으면 못난 아들도 있어 걱정의 씨앗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많으면 지금 대여섯만 자식들이 있는 집안에서도 그중 한 사람 정도는 그러니까 부모 속을 썩인다거나 무의도식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그건 확률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들이 많으면 못난 아들도 있어 걱정의 씨앗이 되고, 부자가 되면 쓸데없는 일만 하죠. 번거롭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그 돈을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사람을 써야 되고, 집이 커도 뭐 정원사 관리인들 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번거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자라는 것은 참 불편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은 법이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에도 신문에서 보듯이 괜히 오래 살아가지고 과거에 어떤 부정한 것이 발각돼 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그런 전직 관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식으로 오래 살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체면도 자기 스스로는 세우는데 남들이 이렇게 인정 안 하니까 사소한 거에도 모욕감을 느끼죠. 아,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무시하고 나를 이게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큰 뭐 사회적 명예를 가져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버스를 타도 옆에서 자리를 양보 안 해주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런 식의 그거 다 욕된 일이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를 답을 했습니다. 다 세상의 복락이란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요임금은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관리는 그에 대해서 참 인격자십니다. 그러니까 지방 관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애게게 성인인 줄 알았더니 겨우 군자밖에 안 되는군요 하고 실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재물, 이런 세상에 복락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기의 수양 생활, 영혼 성장을 위한 자기의 올바른 생활이 깨질까봐 두려워한다니, 그게 무슨 걱정거리가 되느냐? 아들이 많으면 각기 분에 맞는 일을 시키면 되는 거냐? 아니 못난 아들 있으면 그냥 못나게 그냥 살라고 그냥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왕의 아들이라도 그냥 이제 아무런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면은 그냥 밑에 사람 일을 시키면 되는 거고 남의 집 하인으로도 보내도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그걸 왜 자꾸 재산 많다고 걱정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나눠 주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나눠서 그냥 나눠 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재산 많아지면은 걱정을 하고 그러냐 이거요. 그리고 장수하여 천세가 되어 세상이 싫어지면은 1000살이나 살아가지고 세상이 정말 정말 지겹다 그러지만은 선인이 되어 사람이 산에 있는 사람 신선이 되어 상제가 계신 곳에 이르면 될 것 아니요, 가면 될 것 아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장자의 천지편이라는 데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군자와 성인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군자와 성인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마치 이제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처럼 영혼 성장을 위한 과정상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유혹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산이 많고 아들이 많고 지나치게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마치
인간 한 생에서도 어린이한테는 술, 담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어른이 되죠. 성인, 자라난 성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 성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복락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대 세상에서 성인은 사실상 없죠. 이제 지금 더 이상 옛날에만 2000년 전에만 2, 3,000년 전에만 성인이 와 계시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가르침 말씀 같은 것을 이제 승계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여기도 신흥 종교들도 있고 근래에도 많은 이제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실패하고 이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법통, 그러니까 법통 가르침을 갖다가 가르침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서로 그냥 이어받으려고 서로 종통 서로 이어받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줘야 할까 그거를 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서로 질투하고 그걸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쉬운 방법이 뭡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재물 같은 것을 물려줄 때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적인 것을 물려주는데도 그런 것을 취하면은, 최근에도 담임 목사 이제 세습한다고 비판받은 그런 것도 있듯이, 그러면은 반드시 그건 이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를 승계하는 데 있어서 지상의 육체적인 자손, 가장 쉽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치를 쫓아가지고 그런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서 그러니까 하는 것은 정신적 종교 그거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물질적인.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된 사례 중에 하나가 천주교의 교황 제도죠. 그러니까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여러 가지 세상의 부와 그런 세속적인 것을 찾는 그러한 것을 다 배제시키고 그냥 순전히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만 추구해서 그런 가치를 승계자를 이제 뽑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오니까 오늘날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법통이 잘 이어져 내려온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이렇게 또 썼는데 법통, 종통, 법이 흘러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아주 줄기를 얘기하는 거죠. 줄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자기의 어떤 주된 왕위라든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심이 내려온다는 얘기. 종통.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교황한테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연애 금지죠. 술, 담배는 물론 금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세상의
미성년, 청소년과 같은 제약을 성직자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그 성인 그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이게 성공하는 겁니다. 이제 종교적인 그 법통을 이어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은 우리가 그 특히 천주교에는 아무리 존경을 해도 이게 성인은 아니고 이제 군자이시죠. 그러니까 군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제약을 이제 받으니까 세상의 어떤 그 복락, 세상의 어떤 그 욕구 이런 유혹 이런 것들을 아예 원천 봉쇄를 하니까 이제 군자의 이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사실상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얻고 세상의 그러면서도 계속 그 가치를 계속 이어오고 그런 것이 현재도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들이 뭐 개신교나 일부 종교에서는 모든 결혼도 다 하고 이제 그 세상의 부도 다 가지고 그런 거면서도 뭐 종교적 가치를 이어온다고 스스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이가 술, 담배 피우고 연애하는 것처럼 아직 성인이 안 됐으면서 성인도 아니면서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면서 그러면서 종교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공자가 성인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군자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한다. 옛날 시대에도 성인은 정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자만이라도 만나봤으면 한다. 군자가 되기도 어려운데 그 함부로 그러니까 성인 같은 행동.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종교 지도자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바로 이 사람 그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나 어른이다 하는 그런 어린이나 마찬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그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공자님 말씀에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 군자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성장하고 그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나라가 다 행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지상의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군자국이죠.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군자가는 의를 밝으니까 군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물질, 살기 위한 물질은 저절로 오는 거다. 의를 추구하면.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럼 뭐 의를 챙겨가고 고상한 것만 하면 우리 나라를 직장의 일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모든 자기 본분을 하는 일을 갖다가 올바르게 하는 것 자체도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 각자의 위치에 맡은 바에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 드렸듯이 무슨 복지제도가 있다 해서 남이 안 보면 꾀를 피하고 일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 자체도 의를 추구하는 거니까 전혀 혼동될 거 없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이념 문제, 정치 문제를 얘기한 거라서 정치 및 준정치 각종 집단이 이념에 따른 견해 조절을 노력하지 않고 각 구성 집단의 전통적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 갈등의 원인.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재 책에서의 제3부, 그러니까 세계관 바꾸기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와 이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은 좌파는 그러니까 이게 드렸듯이 국민을 우선 군자로 만드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만 우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도 더 착해 보이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추구를 했으니까 잘못이 된 거고 그리고 이른바 우파라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국민 복지적 제도가 과하면은 국민이 나태해진다. 나태해진다는 건 그러니까 물자 생산을 못하면 동기가 없으면은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거는 이게 전체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 국민이 다 소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중에는 복지가 돼서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러면 더 좋은 가치, 남을 위한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고 도를 닦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만약에 복지제도가 진짜 부족해서 모든 국민이 진짜 그 물자 생산을 최고의 가치 그것만이 어떤 생의 의미로 자꾸 하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그 군자가 키워나갈 그럴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념 좌파 우파든지 어떤 그런 것이 극단이 되면 이렇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그 이념이란 거는 그러니까 현재의 국가의 상태, 우리 상태가 얼마나 돼 있는가를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우선 군자를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군자가 아니면 당연히 우리는 그 과도한 복지 정책은 좀 곤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군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계속 물질만 위주의 그러니까 물자 생산만을 최고의 가치로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역시 국가는 발전은 좀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군자와 상위인격, 성인과 군자 또 상위인격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본 거냐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본 거죠. 그러니까 성인은 영적으로 완전히 완성된 사람이고 인간의 한계로서 물론 인간 이상의 뭐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군자는 영적인 추구에서 성장을 계속해가는 아직 성장 중인 어린이와 같은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 하위 인격은 뭐냐면 인간의 그냥 물리적인 육체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해자는 그냥 계속 더 성장해야 되는 어린이고, 그러니까 그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육체적 성장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냥 소인에 속하게 되죠. 소인은 더 성장을 안 하니까 완성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제1부가 여기서 일단은 좀 마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1부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앞부분에 이렇게 이 책이 어떤 이제 그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쉬운 것부터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를만 보다 보면 좀 부서가 없고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고 다시 또 되새김질, 반추도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제2부는 함께 살기인데 함께 살기는 그러니까 먼저 인연은 있는 사람끼리 공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함께 살기 인연이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아주 재밌고 핵심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되는가. 물론 다 예상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사실상은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요 미묘한 분류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번에 더 심도 있게, 그 관점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현실적인 그 우리 물리적인 그 현상 그것은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질 법칙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탐구하면서 그 위에서 신적인 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시간도 됐으니까 다음에는 책 교재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이거 보시고 그러면 상태에서 이제 교재에 관한 그런 이제 질문들도 이제 많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그에 대해서 더 재미있고 자세한 설명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도 많이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앞으로의 수업을 더 나아가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